촬영이 끝난 후에 한순간 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박수 소리와 대사도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는 그 순간, 이 바로 살림남 제작진에게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긴 장면이었습니다. 고요한 대기실 안, 모두가 소품을 정리하고 마지막 촬영분을 확인하느라 분주할 때 박서진은 조용히 연출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독님, 아버지 다리가 조금 떨리시는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그 순간은 어떤 카메라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배경음악도, 극적인 대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이 아버지 곁에 조용히 서서 마른 팔꿈치를 부드럽게 받쳐들고 떨리기 시작한 아버지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그 장면은 제작진의 마음에 조용하고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간 전체가 잠시 멈춘 듯했고 그 안에서 한 가지 진실만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서진의 아버지는 원래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을 익숙해하지 않으십니다. 살림남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그는 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아들을 지켜보았고 가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 없는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무대에 올라야 하거나 가족 장면을 촬영할 때에도 그는 늘 쑥스러워하며 조용히 웃을 뿐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에게는 부모님이 촬영장에 함께 있는 매 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촬영은 원래 계획보다 길어졌습니다. 조명과 배경음 조정을 위해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외에 마련된 촬영장은 날씨가 혹독하지는 않았지만 고령자에게는 결코 편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스태프들조차 몇 시간 서 있은 후에는 다리가 저린다고 느낄 정도였기에 70을 훌쩍 넘기고 긴 세월 육체노동을 해오신 아버지에게는 더욱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고 조용히 카메라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각 장면을 소화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 박서진이 여동생 효정과 장난을 주고받을 때는 살짝 미소를 짓기도 하셨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나고 조명이 꺼진 순간, 그리고 이제 아무도 자신에게 시선을 주지 않을 때 박서진은 곧장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을 낮춰 아버지 발밑을 살피듯이 바라본 뒤 감독을 향해 걱정스러움과 미안함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리가 조금 떨리시는 것 같아요. 오래 서 계셔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평소 진지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살림남의 감독은 그때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내부 회의 중 그 장면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촬영 중 가족을 걱정하는 출연자들은 종종 봅니다. 하지만 서진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눈빛 하나, 행동 하나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카메라팀의 한 스태프는 이어 밝혔습니다. 박서진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것을 허락받은 후 직접 아버지를 차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조수가 옆에 있었음에도 그는 손수 차량 문을 열고 야른 담요를 무릎 위에 덮어드린 뒤 차 안 온도가 적당한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고개 끄덕임이었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에는 가을 하늘이 모두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작고 따뜻한 이야기들은 방송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도 개인적인 순간이었고 그 감정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격한 이들에게는 어떤 장면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명팀의 한 스태프는 말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아버지의 옷깃을 여밀 때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라면 굳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박서진은 효자 이미지로 대중에게 알려져 왔고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달콤한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으로 말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3일 밤을 새운 적도 있고
정기건강검진을 위해 아버지를 직접 병원에 모시느라 녹음을 미룬 적도 있습니다. 또 바빠서 정리를 못하실까 걱정되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포장해 서울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부모님의 촬영장 방문은 단순한 홍보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억의 한 부분이며 자신이 다시 아들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아닌 어린 시절 부엌 앞에 쪼그려 앉아 어머니가 밥 짓는 모습을 기다리던 그 소년으로 돌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오래 서 계셔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한 것을 보고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칠 때 그의 첫 반응은 이미지 관리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한마디를 건네고 조용히 허락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따뜻하고도 깊은 배려였습니다. 대중은 무대 위에서 조명에 반짝이는 박서진의 무대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그의 조용한 행동들은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명예나 부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지키려는 그의 섬세하고 순수한 사랑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박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도 아니고 앨범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촬영장에 와서 웃으실 때 그게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의 모든 작은 표정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살짝 찡그린 얼굴, 조금 느린 걸음 하나까지도 그분들이 자신을 돌봐주셨던 그 세월처럼 지금은 자신이 그분들을 돌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독에게 아버지를 먼저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그 장면은 대본에도 없었고 카메라에도 담기지 않았으며 SNS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작진 사이에서는 조용히 퍼졌습니다. 이 업계에서 때로는 사소한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작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인격이 빛난다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박서진이 아버지를 조용히 부축하던 그 순간입니다. 때로 사랑은 크고 요란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전해지면 됩니다. 박서진은 침묵으로 그것을 보여주었고 바로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